자, 3.4절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전에 그 스케줄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벤트들을 입력을 한 다음에 리스트를 하게 되면 이 이벤트들이 그냥 입력된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근데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뭔가 날짜 순으로 이렇게 정렬되어서 그러니까 출력이 되는 게 훨씬 알아보기가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이렇게 sort라는 명령을 하나 이렇게 더 추가해서 sort 명령을 실행을 하면 현재까지 입력된 이벤트들을 뭔가 날짜가 빠른 것부터 이제 늦은 것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시켜서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정렬되어서 출력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스케줄러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구현했던 스케줄러 클래스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에 명령어를 하나 더 이렇게 추가를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sort이면 그러면 이제 sort를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sort를 역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sort 함수를 내가 따로 구현하지 않고 그냥 arrays.sort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서 sort 할 대상은 이제 배열 이벤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벤트들이고 물론 배열의 인덱스 맨 앞에서부터 오고 그리고 sort 할 데이터의 개수는 n개죠. 이렇게 이 arrays.sort 함수를 이용해서 이 이벤트들을 정렬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orting하는 메서드를 내가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 얘기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제네릭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타입의 데이터만 소팅할 수 있는 소팅 함수가 아니라 그냥 아무 데이터든 소팅할 수 있는 그런 제네릭한 소팅 비록 내가 작성하진 않았지만 그런 이제 소팅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이벤트들을 정렬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보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 우선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이벤트들을 날짜별로 정렬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벤트들이 이렇게 원데이 이벤트만 있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뭐 명확하겠죠. 왜냐하면 원데이 이벤트라는 것은 딱 날짜가 딱 하루 지정되어 있는 거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듀레이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기간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원데이 이벤트와 하나의 듀레이션 이벤트를 정렬할 때 누가 더 날짜 순으로 빠른 거냐라는 거는 뭐 미리 누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을 수가 없죠. 그 규칙은 내가 그냥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그 얘기는 이제 이 듀레이션 이벤트를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할 때 혹은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간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이벤트랑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이벤트는 정렬을 할 때 누가 더 빠른 거냐, 날짜가 빠른 거냐, 얘가 더 빠른 거냐, 얘가 더 빠른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규칙은 우리가 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미리 무슨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먼저 그 각 이벤트에 대해서 그 이벤트를 정렬할 때 뭔가 그 이벤트를 대표하는 날짜 이게 원데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이벤트의 날짜를 우리가 정렬할 때 그 날로 사용하면 되지만 듀레이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매하니까 데드라인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애매하지만 우리는 그냥 데드라인을 그 이벤트를 대표하는 날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뭐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것도 물론 다르게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다르게 해도 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각각의 그 이벤트 클래스 안에 우리가 abstract 메서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할 텐데 그게 예를 들어서 get representative date 뭐 이런 이름으로 representative date는 이제 대표 날짜 그 이벤트의 대표 날짜를 리턴해주는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각각의 실제 이벤트 클래스들이 얘를 구현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건 타입은 이제 불린 타입이 아니라 금방 제가 어디에다가 그걸 만든 거죠?
이 이벤트가 아니라 여기에. 그럼 리턴 타입은 날짜니까 myDate가 되겠죠. 물론 myDate이고 여기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해야 되겠죠. 요 예에서는 이제 리턴 그냥 데이트를 리턴해 주면 되고, 원데이 이벤트의 경우에는 그냥 데이트를 리턴해 주면 될 거고, 듀레이션 이벤트에서는 그 하나의 이제 듀레이션 이벤트를 대표하는 날짜를 시작 날짜로 할 거냐 아니면 끝나는 날짜로 할 거냐는 물론 우리가 선택할 일인데, 아무래도 끝나는 날짜보다는 시작 날짜를 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데드라인드의 경우에는 그냥 데드라인을 그 이벤트를 대표하는 날짜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이벤트 클래스가 우리가 이벤트들을 정렬하기, 제네릭한 소팅 알고리즘으로 정렬하기 위해서는 얘가 implement comparable interface를 implement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러려면 이제 얘가 public int compare to, 이 comparable interface가 요구하는 메서드가 compare to라고 그랬죠. 그건 object other, 이렇게 이런 매개 변수를 가지는 메서드를 이제 이 이벤트 클래스가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myDate는 get 내가 지금 원데이 이벤트일지 뭐 데드라인드 이벤트일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get representative date, 이게 이제 나를 대표하는 데이트고, 그 다음에 myDate 이걸 그냥 mine yours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이제 other get representative date 해야 하는데, 물론 이 other의 타입이 지금 대문자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그냥은 안 되겠죠. 이 other를 이벤트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한 다음에 그거의 get representative date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둘의 그 얘와 얘 중에 이제 누가 더 앞서느냐 이거를 보는 거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compare to 메서드가 우리가 이제 사실은 myDate 클래스 안에도 우리가 compare to 메서드를 이미 만들어 두었죠. 얘는 사실은 이름이 꼭 compare to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comparable interface를 우리가 implement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이름이 같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mine.compare to yours를 해서 그 결과를 리턴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compare to 메서드를 이제 이벤트 클래스에 대해서 구현을 해둔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이벤트들은 결국 comparable interface implement 하니까 compare to 메서드를 다 가지고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스케줄러에서 우리가 정렬을 할 때 그냥 arrays.sort나 아니면 뭐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성했던 이 제네릭한 버블 소트를 호출해도 되겠지만, 굳이 이제 우리가 이런 메서드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작성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자바 API가 미리 제공해주는 sort 메서드를 이용해서 정렬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냥 전에 수업에서 생략했던 이 데드라인드 이벤트를 애드하고 듀레이션 이벤트를 애드하는 코드를 그냥 미리 이제 작성을 해두었고, 제가 코드를 보다 보니까 이 애드 이벤트에서 전에 수업에서 이거를 이제 그때는 원데이 이벤트 하나만 구현을 했기 때문에 얘를 원데이 이벤트라고 제가 해놨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이벤트로 바꾸어야 다른 타입의 이벤트도 애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매개 변수는 그냥 이벤트 이렇게 폴리모피즘을 사용하도록, 나머지 부분은 바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자, add event one day 2017년 뭐 2월 1일 birthday, 또 add event duration, 언제 시작하느냐면 2017년 1월 20일에서 2017년 2월 28일. 타이틀은 vacation. add event deadline. 데드라인은 2017년 1월 30일. 뭐라고 할까요? 뭐 페이퍼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냥 리스트 하면, 물론 이런 순으로 sort 하면 하고 리스트. 지금 뭔가 약간 잘못된 게 있네요. 데드라인 이벤트에서 입력받는 부분을 제가 아마 뭔가 잘못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null이 지금 출력된 건 뭔가 오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일단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지금 정렬은 제대로 됐죠. vacation은 요것은 이제 1월 20일, 요건 1월 30일, 요건 2월 1일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정렬하는 기능은 제대로 됐는데, 요게 왜 null이 됐는지, 그러니까 페이퍼가 아니라 null이 됐는지는 보면 알겠죠. 데드라인 이벤트에서 제가 코드를 살펴보니까 여기에 계속해서 지금 제가 인지를 못하고 코드상에 문제가 하나 있었네요. 이 클래스 데드라인 이벤트에서 이 스트링 타이틀이 여기 있는데,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벤트 클래스를 익스텐드 했고 스트링 타이틀은 지금 이벤트 클래스 안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 이 타이틀이라는 이게 또 있으면 안 되겠죠. 요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요 toString 메서드에서 타이틀을 출력할 때 요 타이틀이 출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에 있는 이벤트 클래스에 있는 타이틀이 출력된 게 아니라 요 줄 때문에 요 출력을 할 때 요 타이틀이 출력되는데, 요 타이틀의 값은 이제 한 번도 우리가 어사인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null이 출력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모르고 계속 놔두고 있었네요. 얘를 지우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이제 compar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제너릭한 소트 알고리즘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에 대한 예를 그냥 하나 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고, 그리고 toString compare to 메서드를 이렇게 구현을 해두게 되면 이 sort 알고리즘이, 물론 우리가 사용한 sort 알고리즘이 이건 아니지만 실제로 자바 API가 제공해주는 이 arrays.sort는 얘보다는 훨씬 이제 다른 알고리즘이지만, 이제 제 얘기는 기본적인 뭐라 해야 되나요? 방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입력되는 데이터가 뭔가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는 임의의 데이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제공해주는 compare to 메서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들 간의 크기 관계를 비교하고,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제네릭한 sort 메서드를 이용해서 소팅을 이렇게 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